한덕수는 윤석열이 자기 나가라고 해서 출마했다. 이게 이제 장성철 씨가 그 어제인가요? CBS 김현정 쇼에 그 출연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었죠. 예. 사실은 자기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물어봤더니 윤석열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네. 이런 취지로 한덕수가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발끈한 거예요. 그냥 뭐 의연하게 대처하면 되는데 네. 오늘 이 얘기 전혀 사실이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고발 법적 대응 얘기도 했고 또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도 해명 장문에 또 해명을 내보냈죠. 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논란이 불거진 거니까 이게 이제 김종인발 보도란 말이에요. 네. 김종인이 이제 자기가 아는 바에 따르면 한덕수는 윤석열이 나가라니까 그냥 어떨 전에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폄하를 하니까 아마 이게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기는 나름대로는 지금 윤석열과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다.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그렇게 지금 애써 지금 윤석열의 하고 지금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렇게 윤석열의 아바타를 공인하는 발언을 하니까 저 김종인을 직접 찾아가서 저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저 논란을 좀 종지부를 찍으려고 했는데 김종인이 별로 협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기대했던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한덕수는 이완규 오늘 이제 그 관훈클럽 초청 했어요. 네. 토론회가 있었죠.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 얘기는 좀 너무 나간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절친 이완규를 왜 임명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헌법재판관 뭐 지명은 좋은 사람이 임명하는 건데 뭐 윤석열 친구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사실 내가 임명할 당시에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뭐 그렇게 친분이 있는지는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전혀라는 부사까지 쓰면서 네. 아주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장사 미사들 시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윤석열, 이완규 두 사람이 깐부라고 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설마? 예. 그런데 그걸 그 두 사람의 친분 관계를 전혀 모른다고 저렇게 탁 잡아떼는 걸 보면 좀 한덕수도 많이 좀 급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든지 윤석열의 아바타 이미지를 좀 지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뭐 정치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이완규, 윤석열의 관계를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왜 한덕수는 모를까? 저건 일단 국민을 개돼지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친분을 전혀 모른다고 얘기한다면 진짜 그걸 모르는 걸로. 근데 저게 또 다 이제 조희대식의 그 관점에서 보자면 유권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 허위사실,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모를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당장에 윤석열 그런 형국에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앉힌다는 자체가 내란 상황에서 앉힌다는 자체가 윤석열과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앉힌 거지. 그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삼척 정도도 아는 사실을 저렇게 모른다. 이완규가 뭐 대통령 윤석열과의 그 친분을 빼면 어느 면으로 봐서 헌법재판 관 임명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을 그렇어요. 네. 판사 출신도 아니고 검사 출신인데다가 물론 뭐 전례는 있다 합니다만 주로 판사 출신들이 주로 임명이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 요즘 이제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SNS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국힘 후보 단일화 뒷 배경에 대한 뭐 풍자 도표인데요. 어떤 버전은 새로 나온 버전은 여기 얼굴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한덕수는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김문수는 망상에 젖어 있다. 망상에 젖어 있고. 그다음에 권투는 권영세, 권성동을 얘기하겠죠. 네. 그리고 줄리는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빤스도 누군지 아실 겁니다. 정강훈을 얘기하겠죠. 자, 한덕수가 김문수한테
야, 각 본 대로 좀 해! 이러고 있죠. 네. 그랬더니 김문수가 내가 어딜 봐서 니보다 못하냐? 이러고 있고. 그리고, 김문수는 쌍권을 향해서 어떻게 옳은 자리인데 나 못 나간다. 아, 이게 먼저네요. 쌍권이 김문수한테 이제 좀 물러나라 했더니 이게 어떻게 옳은 자리인데 나는 못 물러난다. 그러니까 한덕수는 또 이 쌍권을 향해서 욕을 막 하면서 나 밀어준다며. 그랬더니 쌍권이 한덕수에게 나도 미치겠어. 조금만 기다려줘. 이러고 있죠. 네. 그런데 줄리가 한덕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할배가 좀 해라. 이제 이쪽에서 밀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줄리는 또 이쪽으로 쌍권을 향해서는 야, 김문수 빨리 정리 안 하냐? 이러고 있는 거고. 네. 또 정광훈은 이 계시가 왔으니 네가 해라. 뭐 네. 이렇게 그렇죠. 했을 것이다라는 어떤 가상의 대화를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약간 공감이 여기서, 갑니다. 여기서 보면 줄리, 덕수, 그 다음에 저 권투, 네. 저기까지는 저 기득권 카르텔에 편입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 바깥에 김문수는 사실은 이제 문 밖에 마당이나 쓸고 있는 이제 마당새 같은 네. 그런 존재들인데 저 마당새들이 지금 이 주인 밥상을 지금 차지하겠다고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기득권 삼각 카르텔이 지금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와중에 이 빤스 목사는 지금 김문수를 힘내라고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연락이 안 온다 이러면서. 네, 왜냐하면 정광훈도 거의 비슷한 서름을 당했거든요. 계속 열심히 기득권 카르텔 윤석열 위에서 계속 아스팔트에서 견마지로를 다 했는데 계속 무시와 하대만 당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비슷한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었던 문수. 한때는 정광훈 목사 밑에 와서 정광훈 목사의 구두를 닦았던 그런 눈물 콧물로. 그런 김문수가 갑자기 지금 이 기득권 카르텔을 위협하는 이 포식자가 지금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힘내라 문수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요건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아주 적절히 잘 풍자한 꽤 것 같고. 공감이 가요. 네. 뭐 실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한 도표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사법 쿠데타를 조이대가 이제 보통 이제 지금 일단 중심에 서 있는데 그걸 기획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석호 변호사. 네.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그 인터넷 포털에 이제 그 서석호를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 단 한 건의 기사도 검색이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서석호가 이제 윤석열하고 이제 오랜 이 서울법대 동기 깐부기 때문에 옛날 대선 과정에서 서석호 윤석열의 이제 이 친구 중에 하나로 서석호 변호사 이름이 거론되긴 했는데 최근에 이 조이대 사법 쿠데타 이후 이 유튜브에서는 지금 저 서석호 변호사 이름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네. 사법 쿠데타의 기획자로. 근데 아직 기성 언론은 지금 입을 못 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도 이 서석호 변호사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서석호 변호사가 일단 김현장 변호사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하고 서울법대 동기 출신이고 네. 그리고 지금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삼성의 이제 법률 그 대응팀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런 차원에서 조이대 하면은 저희 뉴탐사에서 보도했지만 삼성을 위해서 그 대법원 그 상고 이후까지 그 조작을 하면서 삼성 편을 들어줬던 사람이고 네. 또 삼성의 이제 법률 대응팀 법률팀 사장 네. 인 김상균인가요? 김상균과 이제 경북고 서울법대 하고 그렇죠. 를 같이 했고 네. 그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확실히 이 서석호라고 하는 변호사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파봐야 될 인물인 것 같아요. 지금 댓글에서 역시 우리 시민들 대단합니다. 청담동 술자리랑 무슨 관련 있는 거 아닌가. 네. 바로 그 얘기 하시네요. 그러네요. 네, 저희도 의심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자, 왜 이 의심을 하게 됐냐면, 이게 이제 작년에 저희가 보도했던 것 중에 이춘발, 네.
이춘발 전 기자협회장 있죠. 그렇죠. 그분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람으로 추정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네.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일단 소석호 변호사 이름이 처음 나오게 된 거는 사실 이 박선원 의원이 자기가 잘 아는 이제 정보원들이 이번 사법 쿠데타의 배후에는 이 소석호 변호사가 있고 이 최근 한 달 동안에 거의 소석호 변호사가 연락이 안 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자, 이춘발 기자협회장과 강진구 기자 간의 인터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아이고 많이 힘들지. 괜찮습니다. 여기저기서 오늘 많이 격려 글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저는 내가 네. 그 선수한테 귀학 것 때문에 얘기 들었어요. 교수님 그래. 직접 전화 와가지고. 그렇지. 내가 좀 얘기를 네. 좀 하고 근데 네. 그 구영식이하고 방송하는 것도 내가 좀 봤고 네. 그러고 했는데 그 맨 뒤에 그 흉악범 하듯이 사회 격리 얘기가 나오잖아. 예. 그 얘기는 변호인한테 얘기를 좀 해주라고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왜냐면 보통 구형할 적에 쓰는 표현들 그렇죠. 아니야 그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자기적이고 이건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그냥 듣기로 왜냐면 청담동 이 부분에 나도 얘기를 밖에서 다른 걸로 많이 들어. 어허. 근데 일부 그 하도록 하는가 이거는 뭐 우리가 네. 좀 조심해서 할 내용 중에 하나는 그게 김현장 변호사가 30명이 다 있었던 건 아니야.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서울법대 출신들의 선거 때 상당한 돈들을 모아서 같이 후원했던 멤버들이 있대요. 아, 그래요? 그 멤버들을 아마 위로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한 그 사람들의 있는 김현장 변호사가 대부분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간을 본 거지. 네가 정확히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어딘가에서 나도 들어. 그건 참고해봐 앞으로. 알겠습니다. 저때 시점이 그때 2차 구속영장 기각 직후였잖아요. 기각 직후가 아니고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을 때. 이분이 이제 나한테 이제 팁을 준 거죠. 혹시나 이제 실질심사 받는 과정에서 이런 거는 좀 알고 가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청담동 술자리가 이제 보도가 근거는 있는데 이 김현장 변호사들이 30명이 다 모였던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술자리 모임의 정확한 성격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큰 공헌을 했었던 서울법대 동창들, 서울법대 출신 인사들이 모여서 축하연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했었죠.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 서석호 변호사가 윤석열의 서울법대 동기고, 그다음에 또 김현장 변호사고, 또 하나 서울법대 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서울대 법대생들이 윤석열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다면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매우 참석 가능성이 높은 인물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김어준 씨도 방송에서 뭐 청담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대통령이 참석한 술자리, 대통령이 참석한 술자리에 참석했었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뭔가 정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청담동 술자리는 이렇게 보면 확실히 이제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서울법대 이 마피아들이 다 모였던 곳이고. 거기에 이 서석호 변호사가 매우 핵심적인,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다. 말하자면 이 한국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딥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딥스테이트. 자, 이 사람 서석호를 지금 저희가 언급하는 이유는 특검을 만약에 조의대 특검을 한다면 반드시 서석호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한다 해도 서석호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현재 취재 중이긴 합니다만은 진짜 언론 유튜브에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춘발이 언급한 바로 서울대 법대 출신 김현장 변호사가 혹시 이 사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그 형사 사건 관련해서는 그 태평양의 그 문모 변호사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도 이제 그 윤석열의 서울법대 동기거든요. 그 양반이 거의 전담을 했었는데, 그래서
김앤장은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소속호 변호사도 사실은 이렇게 그 삼성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그 대응 법률 대응팀에 이제 이렇게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걸 보면 특히 삼성하고 깊이 유착되어 있는 조이대를 대법원장에 또 앉히고 또 이번에 조이대가 결국은 이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사법살인하는 이런 작전의 배후 기획 이게 관여했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사이에 연락이 잘 안 됐다는 얘기를 그냥 흘려버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중요한 건 이런 기득권 카르텔이 가동을 해서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고 난 뒤에 이들이 꿈꿨던 최종 기획은 국힘당 후보를 한덕수로 만드는 거였고 였는데 지금 이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김문수가 말을 안 들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네. 시한도 지금 많지가 않아요.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 벌써 네. 6일입니다. 예, 11일까지 대통령 후보 등록해야 되는데 일주일도 채 안 남았어요. 그럼요. 예, 이 사이에 지금 이제 김문수가 비켜주지 않으면은 한덕수는 기호 2번으로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무소속으로 나와야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기득권 카르텔 입장에서는 전혀 그동안에 이 변수로 생각하지 않던 김문수가 의외로 지금 이 똘끼 충만하게 지금 이들의 계획을 지금 방해하고 나서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지금 패닉 상태일 것 같아요. 아니, 왜 김문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왜 모르고 저렇게 네. 물론 뭐 한동훈도 뭐 자기도 아는 척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김문수에 대한 지식이 국힘 내에서도 너무 잘 이렇게 모르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너무 만만히 본 거죠. 그냥 뭐 어리버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김문수 절대 어리버리한 사람 아닙니다. 자, 사법 이제 윤석열이 그때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말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지금 다시 또 재조명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속호가 사실 이 뒤에 기획자였다면은 네. 결국 윤석열은 일단 3년 만에 다시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지만 결국 윤석열의 뒤를 이어서 일단 한덕수로 바꿔치기 하고 한덕수가 다시 이 기득권 카르텔의 영구 집권을 위한 이 내각제를 만드는 것으로 일단 이들은 플랜을 짰고 결국 그걸 계획을 알고 있던 윤석열 입장에서는 3년 하나 5년 하나 어차피 저는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겠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 서울대 교수 중에 네. 지금 한덕수 후원회장 맡은 김석호라는 교수가 있어요. 네. 사회학과네요. 네, 그 사회학과 출신들이 사실 저렇게 저런데 저렇게 전면에 잘 안 나서는데 네. 이번에 한덕수의 단일화에 전권을 위임받은 대표단 중에 한 명이 서울대 사회학과 학과장인데요. 김석호 교수라고. 네. 그런데 이 사회학과 교수들하고 이제 졸업생들이 대자보를 붙이면서 아주 맹비난을 성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학과장인데요. 교수님 이제 사퇴하시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학생들 정말 살아있네요. 네. 저기 김석호 교수는 어떻게 강진구 기자님 저한테는 뭐 후배죠. 저희 후배 90년대 학번이고. 네. 젊은 사람이군요. 네. 참, 네,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기득권 카르텔의 이제 계획에 여러 가지 지금 차질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